먼저 지가가 상승하니 지식산업센터 신규 공급이 축소되고 그렇죠. 또한 신규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네. 기존 지식산업센터 시세도 덩달아 상승하고요. 네. 그러면서 반대로 또 수익률은 하락하게 되죠. 맞습니다. 월세는 안 오르니까. 이렇게 수익형에서 차익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실례로 이 지식산업센터, 그거는 이제 대표적인 수익형 상품이었죠. 그렇죠. 아주 이게 정말 이게 보면 대출 많이 나오고 네. 월세는 꿀이고 네. 예, 이것 좀 뭐 일반 세입자들이 관리도 아니고 알아서들 맞습니다. 인테리어 쫙 하고 나갈 때도 딱 깔끔하게 딱 정리해 놓아갖고 네. 아주 깔끔하죠 여기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연이은 대책과 규제로 이 차익형 투자자들이 뭔가 투자의 길이 가로막히자 그렇죠. 이제 지식산업센터까지 수익형이 아니라 차익형 투자처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차익형의 본질이죠. 네. 월세는 그대로니까 수익형 네. 성격은 점점 사라지고 차익형 성격이 점점 부각되는. 예. 예. 오늘은 이런 차익형, 수익형 말고요. 차익형 지식산업센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저 먼저 양해 좀 구하고 싶은 거는 네. 지식산업센터의 이제 개요라든지 일반 사항 같은 부분들은 네. 전문 강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훌륭한 중개 소장님들 네. 강의나 이제 책들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네. 찾아보시면은 그냥 지식산업센터 치면요. 그렇죠. 블로그가 예, 그렇죠. 수천 개도 아니고 수만 개가 쫙 있어요. 네. 지식산업센터 개요, 종류, 맞습니다. 뭐 대출 가는 뭐 다 있으니까 네. 그건 거기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는 시간 관계상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포인트만. 네. 자, 차익 핵심 말씀하셨으니까 차익형 지식산업센터의 핵심은 네. 지가 상승입니다. 지가 상승. 네. 자, 먼저 지가가 상승하니 지식산업센터 신규 공급이 축소되고 그렇죠. 또한 신규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네. 기존 지식산업센터 시세도 덩달아 상승하고요. 네. 그러면서 반대로 또 수익률은 하락하게 되죠. 맞습니다. 월세는 안 오르니까. 이렇게 수익형에서 차익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실례로 성수동이나 영등포 같은 중공업 지역에서 시행사들이 이제 창고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전환하면서 분양 성공한 사례가 다수 있었는데 이제 이 지가가 떡상하면서 이제 시행사에서 부지확보가 곤란을 겪자. 비싸서 못 산 거죠. 비싸니까 부지확보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또 공급 축소되고 그렇죠. 그럼 기존 지식산업센터 시세와 더불어서 분양권 피가 상승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반면에 월세는 완만히 상승하면서 수익률이 0%에 수렴하고 있다는 실제로 한 3%선 3% 초반인데 이제 수익률이 이제 0%로 가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꼬마 빌딩이나 네. 그 일반 오피스 빌딩 있잖아요. 네. 수익률이 1% 나오는 곳 있어요. 그냥 그거는 시세 차익용이죠, 그냥. 맞습니다. 순수하게 시세 차익률. 뭐 리모델링 해서 팔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먼저 이 지식산업센터 서열을 봐야 이제 이 어디까지가 차익형이고 어디까지가 수익형인지 구분이 될 텐데. 자, 이 우리 성골진골 육두품으로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 성골, 진골, 육두품의 순서는 아시겠죠? 설마 그거까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요 순서 그대로. 자, 성골은 성수동과 문정동 두 곳이고요. 그렇죠. 진골은 이제 영등포의 당산동과 물레동. 그리고 육두품은 이제 구로동, 가상동, 가양동. 그리고 이제 경기도 판교가 처음으로 들어오고요. 이후 5두품부터 이제 경기도 뭐 평촌, 광교, 미사, 삼성 등으로 쭉쭉 이제 4두품, 3두품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임대 수익보다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관심 갖는 곳은 아무래도 지가가 높은 성수동, 문정동, 영등포부터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 임장한 성수동과 영등포 두 지역 동향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성수동, 성골인 성수동부터 보겠습니다. 성수동은 이제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중공업 지역으로서 오피스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이 창고 공장이 점점 지식산업센터로 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성수동도 처음부터 차익형 투자처는 아니었습니다. 2018년, 19년에 이제 7개 단지가 입주를 하면서 이 시세, 그러니까 좀 매매 시세도 월세도 흔들렸고요. 그러니까 입주장 마치고 나니까 이제 19년에 입주장 마치고 나니까 20년부터 이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하면서 맞습니다. 차익형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임장하면서 만나뵌 한 소장님께서 20년을 이제 성수동에서 중개하신 토박이 소장님이시더라고요. 이 전국구 투자자들이 지식산업센터로 몰려든 거는 이제 작년이 처음. 20년이 그렇죠. 지식산업센터는 진짜
나는 시세 차익이 좋아. 월세 투자용은 안 해. 이러신 분들한테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었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분 말씀이 이제 19년까지는 이제 투자자 실수요자 비율이 한 반반 정도였다면 20년부터는 투자자가 한 7-80%, 실수요자가 한 2-30%.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졌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차익형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이 성수동의 대장 단지들 같은 경우 2020년 초에는 한 평당 한 1,650 하다가 21년 현재 이제 호가가 이제 한 1,900에서 2,000까지. 와. 예, 껑충 상승했죠. 이 대장 단지, 이제 대장 단지라면 이제 역세권의 신축의 대규모의 브랜드. 그렇죠.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네. 이 대장 단지 호가 같은 경우는 그 포휴가 이제 한 평당 한 2,100. 네. 예, 성수 SK V1과 J 테라스 타워가 한 평당 한 2,000 그리고 A 타워가 1,950까지 상승했고요. 네. 이 수준이라도 매물이 있으면 없어요. 네. 네. 야, 추정시세. 맞아요. 포유하고 SK 부연센터를 제가 봤었거든요. 네. 그땐 있었는데 아쉽네요. 네, 지금 번호표 받아야 되는 네, 상황이고요. 네. 그럼에도 이제 현장에서는 추가 상승 기대감이 매우 강하다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신규 분양이 이제 곧 두세 더 분양할 거거든요. 이 분양 예상가가 이 덜 역세권의 중형 규모에도 불구하고 평당 2,000은 우습게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장 단지들은 한 2,300 정도는 그러니까 덜 역세권의 중형이 평당 2,000에 나온다면은 대장 단지들 한 2,300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네. 소유자들의 기대죠, 기대. 예. 기대감 넘어서 믿음까지 네. 있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기존 지식산업센터에서 매물 구하기가 어렵고 또한 이제 호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이 대출 기간의 감정 평가가 상승폭을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네. 지식산업센터 핵심인 대출도 과거에 80%까지 나왔다면 지금 60-70%까지밖에 안 나온다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대안으로 기존 지식산업센터 매물 구하기도 어렵고 대출도 많이 안 나오니까 차라리 신규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 분양권 매수를 추천해 주시는데요. 근데 참 문제는 이제 이런 대안 매물도 찾기가 쉽진 않. 그러나 근데 있긴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대안은 신규 분양입니다. 신규 분양. 그렇다면 이제 이 분양 구조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네. 구조는 이제 시행사에서 분양 대행사로 이제 물량을 주고 분양 대행사에서 이제 분양팀, 분양 직원 순으로 이제 또 배분을 하는데요. 뭐 분양 환경이 어려울 때는 이제 미분양이 예상될 때는 이제 분양팀이 동원되어서 겨우 완판이 되었다면 현재와 같이 극호황 상황이 너무나 좋을 때는 시행사 또는 분양 대행사 선에서 분양이 끝납니다. 그렇죠. 실제 이제 얼마 전 분양 더 라이브 세종타워 같은 경우는 분양 대행사에서 분양이 끝났고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분양 대행사에서는 절차대로 분양 공고도 하고 이제 실제 이제 그렇게 분양을 하는데 실제 이제 분양은 깜깜이 분양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분양 공고 전에 분양이 웬만하면 다 끝나는. 네. 예.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입주자 모집 공고하면서 동시에 이제 분양 계약서 출력하고 있다. 맞아요. 이미 다 내정돼 있는. 그래서 통상 이제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시행사에서 바로 받아내는 것이 베스트고요. 네. 차선으로 이제 분양 대행사라도 받아내는 것이 이제 차선으로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죠. 즉 절대적으로 시행사 또는 대행사 인맥이 필요한 상황으로 예전처럼 뭐 분양팀, 분양 직원 통해서 뭐 사전 의향서 쓰는 거는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합니다. 이건 2015년도까지 됐어요. 네, 그렇죠. 사전 의향서. 네, 네. 이것도 뭐 써달라고 요청하면은 써주기도 하고 안 써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네. 이거 사전 의향서라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그렇죠. 예. 네. 간혹 예외도 보이는데 이제 예. 구로동 쪽에 이제 생각공장 분양 내년에 들어갈 건데 벌써부터 의향서 모집하고 있거든요. 네. 구로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서. 예. 예. 그러니까 실수요나 이제 시입주 비중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하시던데. 네. 참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의향서를 내겠다 했더니 이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네. 법인 등기부 등본이죠. 법인 인감에 사업자 등록증까지 다 요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 제출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분양해 줄지는 모르겠네요. 네, 분양 대행사 직원이 그러니까 분양 대행사 직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대행사 직원이 아니라 이제 분양사 직원이죠. 네. 분양팀 직원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과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맥이 없는 투자자들은 이제 두 번째 대안인 분양권에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데요. 2018, 2019년처럼 7개 단지가 입주하면서 입주 시점에 이 마피인 급매
것들도 있었다고 하나 지금 대규모 공급이 완료된 현재는 입주 시점이 다가올수록 피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아파트와 같은 거죠. 예. 분양권 피 같은 경우 이제 분양 면적 기준으로 작년 이제 성수 SK V1에서 이제 처음으로 피 한 평당 100만 원 정도 찍고 네. 120까지 갔다 하더라고요. 그 올해 이제 A1 센터 1차 같은 경우에서 피 200 평당 230만 원. 이후 입주장 직전에 이제 로얄동 로얄층 이제 평당 한 300까지 거래됐다는 루머가 또 돌았고요. 현재 이제 분양권 거래 가능 단지는 이제 단 2개뿐인데 호가가 평당 이제 한 300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A1 센터 2차 같은 경우 이제 50평짜리가 이제 P300에서 P만 1억 5천이고요. 그 서명 스퀘어 같은 경우도 30평짜리가 이제 P300에서 P만 이제 한 9천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제 스페이스 타워나 더 라이브 세종 타워 그리고 A1 센터 1차, AK 밸리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매 기간이 종료되면서 시행사에서 딱 이제 전매 기간이 딱 막았죠. 이제 전매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들은 이제 매수하면서 등기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A1 센터 2차나 서명 스퀘어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분양권 전매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고 근데 이제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 이제 피가 전에 이제 현금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피 2억이라면은 피 1억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계좌이체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피 1억은 이제 다운을 현금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그렇게 달리 통으로 전액 다 다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매수자가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 법인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피 2억을 현금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기업에서 이제 비자금을 2억을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개인 자금 이제 개인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하고 그래서 이제 분양권 거래도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거래가 원활하진 않겠네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 조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비자금을 거래하는 경우는 없죠.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됐을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피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암행 시장이니까 개인적인 돈, 법인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돈을 주면서 그냥 산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가격은 법인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거고, 그런 거네요. 예. 자, 다음으로 이제 진골 영등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골이 이제 평당 한 2천을 넘어서고 있고 진골은 이제 한 평당 한 1,800을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성수동이 강남이라면 영등포는 여의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공업 지역이자 가장 큰 배후지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영등포 지식센터 분위기도 이제 넘버원인 이제 성수동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고분양가로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기존 지식센터 매물 구하기가 어렵고요. 그 두 곳이 이제 분양 예정인데 그 SK 부연 건너편에 이제 그 이화산업부지 지금 이주 다 끝나고 이제 곧 철거 들어가겠죠. 여기는 이제 성수동과 유사한 평당 2천. 그러니까 9호선 초역세권이고 SK 그 대장에 SK 부연과 붙어 있으니까 평당 2천 분양할 거란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반도의 아이비밸리 이제 좀 낮은 이제 이제 이화보다는 좀 낮게 분양할 거라 예상되는데 아직 분양가는 오픈이 되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고분양가 이제 평당 이제 뭐 2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수익률 근데 반대로 이제 수익률은 3% 초반으로 매매한 평당 한 1,700에 월세 한 평당 한 4만 5천 원 정도니까 한 3.2%. 예전과 달리 점점 이제 수익률이 줄어들면서 이제 차익형으로 저번에는 같은 점이 보이고요. 반대로 이제 성수동과 차이점이 있다면은 시세가 한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낮고요. 그리고 성수동만큼 호가 상승이 급격하지 않아서 아직 다행히 대출이 75%선까지는 나온다 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죠. 대출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기존 지식산업센터 매물이 있다면은 보다 이제 매수가 용이하겠죠. 하나 분위기는 비슷하다 보니까 영등포에서도 성수동과 똑같은 이 대안을 추천하십니다. 첫 번째는 신규 분양이죠. 그렇죠. 분양 구조인 뭐 시행사, 분양 대행사, 분양팀, 직원 이 순서 영등포도 똑같고요. 시행사 및 분양 대행사에서 분양 끝나고요. 그래서 이제 영등포 신규 분양 의행사에서는 이제 입주 의향서도 따로 안 받겠다고. 굳이 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차기 분양 기대주인 이제 반도의 아이비 밸리 같은 경우 시행사에서 분양 대행사로 야 사전 의향서 굳이 받지 말라 이게 지침이 내려갔다 하고요. 네. 형식적으로도 받긴 했는데 그조차도 하지 말라 했고 이화산업부지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 영등포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깜깜이 분양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좀처럼 분양 기회를 얻기 힘들다 보니까 역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실제 이제 영등포의 한 중개 소장님께서 자 본인이 직접 입주 의향서를 직접 만들어서 예, 고객들한테 서명을 쫙 받아서 한번 100부 정도 이렇게 딱 모아서 이걸 들고 시행사를 찾아가서 야 내 고객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물량 배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챙겨야 될 사람들이 꽤 많은 시행사와 분양 대행사에서 네. 굳이 이제 이 인연이 없는 이런 그렇죠. 현장 중개 사무소장님께 배분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지금 완전 슈퍼갑이 됐구나 시행사나 그렇죠. 예. 일단 누구든 분양 받으면 피가 붙는 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이 모르는 사람한테 분양해 줄 필요는 참 모르죠. 혹여 리베이트가 있다면 이렇게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지산이 이렇게 피장이 잘 줄은 상상도 못했어 진짜. 예. 완전 차액형이죠. 예. 완전 차액형입니다. 예. 예. 자, 이 분양도 어렵다 보니까 이제 기준 두 번째 다 이제 분양권 좀 추천해 주는데 성수동과 같습니다. 피는 이제 분양 면적 기준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리드원이 1,400 평당 1,400에 분양한 리드원이 영등포 구청역에 가까워. 네. 초역세권인데 규모가 좀 작긴 합니다. 평당 1,400에 분양했는데 최근에 이제 평당 200 피 거래됐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후에 이제 영등포의 대장으로 등극할 생각공작도 평당 1,600에 분양했는데 우리도 그럼 피 200 받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만큼 피를 또 올렸고요. 매물 같은 경우 이제 분양 이제 140평짜리 나온 게 있어요. 세 칸짜리 140평 나왔는데 1,680에 분양해서 피 200 더하니까 이게 총 매수가가 26억 3천. 1억 8천에서 26억 3천 되더라고요. 네네. 이거 140평이니까 예. 예. 근데도 비싸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럼 영등포도 성수동처럼 분양권 전매 피는 저는 현금 거래고요. 예, 내용은 같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생각해볼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영등포든 이제 성수동에는 기존 랜드마크와 갭 메우기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화가 평당 2,000에 분양을 하면은 그리고 또한 반도도 이제 평당 1,900에 분양을 성공한다면 기존 랜드마크 매물들이 좀 더 이제 매물이 있다면 이제 좀 더 오를 텐데 당산 SK가 이제 번호표 받아야 되는 당산 SK는 이제 매물은 없지만 이제 한 1,700에서 1,800 정도 이제 매물 나올 테고요. 네. 물레 SK에 이제 매물 하나 있었거든요. 90평짜리 이제 두 칸 1,450에 나왔어요. 헐. 월세가 이제 보증금 3,800, 월세 380이었는데 수익률을 계산해보니까 3.2%더라고요. 이런 건 그러면 수익률 계산할 필요 없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입지가 좀 여리긴 하지만 대규모고 브랜드고 하니까 이런 거 1,500에 나온다 한들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 현재 시장이 이렇다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성수동하고 이제 물레동, 이제 성골, 진골 순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이제 리서치 자료였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당산 SK가 이제 15년도 입주를 했고, 그다음에 물레 SK가 아마 이게 1년 전에 입주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물레 SK 이제 입주할 때 다 공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산 SK의 입주 기업들도 많이 이전에 갔어요. 네. 아직 다 못 채웠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제 분양은 다 됐는데 세입자들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산 SK 같은 경우가 임대료가 이제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 자꾸 생기다 보니까 매매 가격은 올라가는데 임대 가격을 올릴 수가 없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물레 SK에서 어떤 딜이 왔었냐면은 3개월을 무료로 쓰고 1년 동안은 당산 SK의 절반 가격으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면적을. 이야, 평당 한 2만 원에 그럼. 일단 당장 거기도 채워야지 관리비든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름 되면 유명한 투자 회사인데 거기 그렇게 해서 가셨어요. 그렇게 임차인 빼가기를 그렇게 밑장 빼기라고 보통 하죠. 뭐 아파트든 다 비슷하게 하잖아요. 뭐 상가도 그렇고.
요 임대 현황하고 공실 현황들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 뭐냐면은 오피스들 공실이 많다 보니까 오피스들 임대료가 많이 내려갔어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이 지식사로 센터하고 일반 오피스하고는 임대료 차이가 완전히 다르고 관리비도 달라요. 워낙 거긴 또 고가였어요. 여의도 같은 경우. 근데 지금이요 똑같아요. 이런 조건이면은 네. 지식사로 센터를 왜 들어가 이런 그러니까 지식센터에 들어가야 되는 업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성수동이나 당산이 있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는 아무런 업종이 들어가도 돼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규제 업종이 없어요. 근데 뭐 구로구나 이런 것처럼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그건 해당되는 업종이 있거든요. 공장만 들어가는 오피스 그 지산이 있고 오피스인데도 특별한 업종이어야 되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당산이나 성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이라고 하면은 일반 오피스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오피스 가격이랑 지산이랑 똑같다? 그러면 명함에 여의도 찍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영등포 그렇죠. 찍히는 게 다르잖아, 이 느낌이. 그렇죠. 예. 예를 들면 강남 찍히는 게 강남에 뭐 맞습니다. 청담동, 논현동 찍히는 게 좋겠어요? 성수동 찍히는 게 좋겠어요?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산이 인기 있는 이유는 성수동과 당산이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싸니까예요. 맞습니다. 가성비가 높아서. 네네. 교통 편리하고 싼데 이게 만약에 입지가 좋은 오피스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비슷하거나 뭐 진짜 거기가 탁월하게 싸지 않는다고 하면 일로 올릴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지산 투자하실 분들은요. 그거 무조건 지금 인기 많고 피가 올라간다고 따라사기만 안 돼요. 네. 만약에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검증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지금 오피스 수요는 잘 몰라요. 가격도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영등포 당산이라고 하면 여의도 오피스 시스템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단순하게 지금 현황만 보고 판단하기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막 지금 뭐 다운도 쓰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면밀하게 꼭 꼼꼼하게 이런 좀 리스크 해지를 해보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수요거든요. 네. 공급이 적어도 수요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도 수요가 많으면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이 많을 때 수요가 많을 곳은 들어가도 돼요. 근데 공급이 적다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수요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뺏길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산은 없는데 오피스가 있어. 지산하고 오피스랑 경쟁 구도예요. 네. 그것도 좀 감안하셔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지산 전 좋거든요. 네. 일단 천장이 높아 오피스보다. 그런 장점들이 있고 비용적인 단점들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네.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시세가 유지돼야 되는 것들이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솔직히 뭐 3% 이하 수익률이면 월세 목적으로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대출이자 빼고 그렇죠. 이건 대부분 대출자실 텐데 네. 그래서 시세 차익이 나올 목적일 텐데 그게 안 보인다고 하면 굳이 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네요. 네. 네. 좀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자 차익형으로 접근을 한다 했을 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여당에서 이제 법안 하나를 발의했죠. 지식산업센터 관련 법안. 네. 예. 그러니까 매도 1년간 이제 실입주를 해야 되는. 예. 그리고 업종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네. 예. 면밀히 이제 확인을 하겠다. 네. 그런 법안들을 제안 이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네. 통과가 된 다음에 이제 차익형으로 접근할 때 좀 어떤 제약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법적인 제도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좀 이게 투기의 모습을 보이면은 정부는 가만두진 않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빠숑님 좀 명함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제 그 월급쟁이 네. 직장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명함이 이제 어디까지 지키면 좋아하느냐. 물론 일단 서울은 괜찮고요. 그렇죠. 서울은 괜찮고 경기도도 판교까지는 판교는 강남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외의 지역이라면 이제 약간 좀 이제 좀 명함에 찍기는 좀 뭐 그렇다는 의견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뭐 노골적 얘기도 되지 뭐. 아무튼 지금 이제 같은 네. 성남인데 네, 그렇죠. 분당이 아닌 성남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도 꽤 많아요. 근데 네. 거기는 매매가도 또 별로 안 올랐어. 그렇죠. 그런 게 있었어. 예, 안 오른 지역들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 관련된 기업 업종만 들어가야 되는 데들도 있는데 네. 특히 구로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예요.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거기다가 사업체를 갖고 있으면은 법인 사무소를 지방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됐었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단속할 거거든요, 아마. 업종 단속이든 뭐든 철저히 할 테니까 네. 편법 쓰지 마시라고요. 예. 그건 100% 다 반란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예. 그리고 참 이게 그 의견이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성골, 진골, 육두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주로 투자자들이 선골과 진골, 차익형으로 선골 진골만 보고 있는데 네. 이제 투자자들 간에 또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자, 육두품으로도 이제 차익형이 가능하죠. 업역이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동탄 같은 경우에 여전히 입주가 많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지금 싸게 사야 될 상황이다. 그런 분도 계시고 한데 또한 이제 한편 또 덕은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을 하는데 여기도 피가 붙었다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거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를 올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 근데 덕분에 벌써 한강이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한강뷰가 보인다고 한강뷰라고 해서 피를 붙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주택도 아니고 오피스에 한강뷰 보이는 게 뭐 조금 메리트는 있겠는데 일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직원들이 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지역별 이제 육두품 이하 지역에서는 뭐 하여튼 이런 활동들이 있다는 거 참조하셔서 좀 잘 하시겠다면 잘 알아보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이슈의 모든 것으로요 이런 식으로 풀어드리거든요. 구체적인 입지와 상품 그리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풀어드리니까요. 리스크까지 다 체크해드릴 겁니다. 강의 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강의는 제가 매주 업데이트를 해요. 매주 이제 그 주에 녹음한 거를 그 주에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업데이트된 업로드된 첫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매수 결정을 빨리 하시고 사실 분들은 가셔야지. 이게 왜 매물이 많은 상품들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알람 설정해놓고 강의 딱 뜨면은 바로 그냥 들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좀 이것들을 좀 마치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이슈의 모든 것 특별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